우리가 생활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들이다. 시간을 잘 쪼개서 알뜰하게 귀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작가의 몫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자신을 항상 뒤돌아보며 성찰하고 또 성찰하여 앞으로 한 발이라도 먼저 가자보는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창의력이 생명인 예술가에게는 더욱더 같은 나날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예술가로서 언제 자신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게 된다. 전항섭 조각가의 개인전 서문의 글귀가 우리들 곁에 다가서기에 옮겨본다. 현대 철학의 귀재인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병 속에 갇힌 파리에게 병 밖으로 나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파했다면, 예술의 궁극적 목표는 병 안에 갇힌 파리에게 춤추고 노래하며 꿈꾸게 하여 현실의 중력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될 것이다. 머릿속에 잠시 스치는 듯했지만 작가들은 다시 되새김을 잘하여 모든 작가들에게 공감은 물론 자기와하여 작가마다 각기 다른 언어로 초대전을 맞이한다면 아마도 칭송받는 예술가는 물론이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도 시시각각 다르게 보이고 표현도 누구도 섭렵하기 힘든 자신만의 조형 언어가 될 것이다. 물론 생각만으로 만족스러운 언어가 쉽게 나오지 않기에 수십 번 수백 번도 마다하며 작품에 매진하는 것 아닌가 싶다. 수만 개의 선이나 색을 긋고 칠을 한다 해도 자연을 능가하려면 수많은 노력과 작가 정신이 스며 있어야 발전된 작업을 할 수 있다. 흔히 잘 나가는 작가 아트 페어에서 인기 있는 작가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도 아웃되어 어깨가 으슥하고 기뻐하겠지만, 먼 훗날 소장자가 눈이 떠서 구매한 작품에서 혼을 느끼지 못하고 화려하거나 멋진 선과 색들이 무의하다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 그때는 그저 아름다운 사진에 불과하다고 느낀다면 모두가 슬플 것이다. 그림이라는 속성의 시작은 어찌 보면 쉽지만, 수많은 캔버스를 접하다 보면 그려야 할 주제나 소재가 부재함을 느낀다. 이는 작가 자신만의 조형 언어가 생성되지 못했던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기존의 유명세를 타고 있거나 잘 알려진 작가의 작품을 보면 어디에서 보더라도 작가 이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더러 작품 속에 담긴 작가만의 그 무엇, 작가의 혼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술성 작품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쉽게 빨리 유명 작가가 되고 싶어 이것저것 조금씩 유사하게 옮겨보는 작가의 작품은 정통성을 잃고 세련된 듯하나 깊이가 없는 허수의 작품을 주변에서 자주 본다. 남궁원 작가는 1년간 그리고 쓰고 생각하고 성찰하여 자신의 허수와 비철학을 작품 속에 녹여보는 다양한 소품을 통하여 오늘도 자신의 언어를 다듬고 있다. 2022년 11월 1일 맑음. 새로운 한 달 11월 1일 숫자도 한자네요. 미술관 운영하랴 작업하랴. 다소 피곤하지만 그래도 화가들의 꿈을 이룬 내게 그 무엇이 힘들다 하겠노? 화가로 가는 하나의 길 중에 크게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야 한다고. 차 오늘 새로운 큐레이터와 인사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자신 없어 해서, 삶에는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야 향후 20년에서 30년을 설계하며 즐겁게 산다며,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 이제부터 11월 1일처럼 새 신을 신고 BMW, 버스 메트로 워크, 버스 지하철 걸어서 11호 11자처럼 생긴 두 발로 걷는 것. 뚜벅이 출발시키자고 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것임을 인식시켜가며 새 동지를 만났다. 그러면서 인간의 고뇌 허수아비의 추억을 깊어가는 가을밤에 수놓았다. 2022년 11월 2일 맑음.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는지 떠나만 가는 가을을 오늘 아침에도 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낙엽에 취한다. 빨간 단풍은 빨간대로, 그러다가 밤나무 낙엽을 밟으면 아삭아삭 맛있는 과자 씹는 소리를 낸다. 내 마음 다할 때까지 쓸어버리지 않고 바라만 보다가 가을의 소리 듣고 싶으면 작업실에서 뛰어나가 밟아줄 거다. 그림 속의 가을 이야기는 앙상한 몇 잎 남지 않은 나뭇잎. 내일 아침이면 몇 잎이나 남을까? 인간들의 생명도 깊어가는 가을 낙엽처럼 한 잎 두 잎 떨어져 갈 텐데, 떨어져 뒹굴러도 좋은데 해놓은 일이 아직은 멀어 아등바등 건강 챙기며 오늘도 잡일하며 하루가 지난다. 오늘의 일기에 남기고 싶은 말은 언젠가는 저 낙엽처럼 떨어질 텐데
어찌해야 멋지게 떨어져 책장 속에 묻힐지 아니면 좋은 자리에 한 점의 작품이라도 멋진 흔적을 남기고 미련 없이 떨어질까 걱정은 안 되지만 생각이 나니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2022년 11월 3일 맑음. 요즘은 시골에서 그림 일기 쓰면서 자연에 관한 공부를 유난히 많이 한다. 자연이 나의 벗이기에 무언의 대화를 아주 많이 한다. 전 같으면 그냥 지나치는 하찮은 나무, 낙엽, 돌,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속엔 삶이 묻어나고 있다. 벌레 먹은 나뭇잎, 부러진 나뭇가지, 썩어서 꺾어진 나무들, 산책하며 내게 주는 가르침. 그래서 오묘한 자연, 을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다. 인류의 재앙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세상, 사는 지혜도 억지 삶이 아닌 자연스레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들. 물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 그들보다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가져야 한다. 그림 일기를 매일 쓰면서 나 자신도 또 다른 도약을 위하여 북가는 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그려본다. 대작을 앞둔 밑그림이다. 2022년 11월 4일 맑음.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가을 맛은 이걸로 끝나는 듯 보인다. 입동이 곧 오니까 말이다. 이태원 참사처럼 의미 없이 허무하게 세상과 등져서는 안 된다.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을 더 광범위하게 새겨볼 필요가 있다. 아비규환이라고 말한다. 실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어떻게 한순간에 150여 명이 죽을 수가 있을까 싶다. 지옥이 따로 없는 듯 보이는데도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은 무척 여유로워 보이나 곧 다가오는 재앙도 모른 채 자신들의 욕구 분출로 아수라장된 상태, 아비규환이 오늘의 그림 주제이다. 2022년 11월 5일 맑음. 쌀쌀한 가을 날씨가 쉽게 토라지는 여인의 성깔 같다. 낙엽이 온통 길가에 뒹굴더니 한쪽으로 모여져 또 다른 계절의 마지막 몸부림 같아 보인다. 물론 그들은 아름답기보다는 처절한 생의 뒤안길에서 보이는 씁쓸한 모습 같다. 세상사도 어떤 사안을 정석대로 제각각 아전인수격으로 말하기도 한다. 착각도 자율하지만 각자 보는 것도 시각도 자율하지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에서 표출되는 언어인지 언론인지 봐줄 수 없는 사안도 허다하다.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종하여 자신과 사회를 좀먹는 존재는 아닌지 되새겨 볼 일이다. 오늘의 낙엽은 작가의 주는 시선은 다양하지만 화가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보고 싶었다. 2022년 11월 6일 맑음. 하루하루가 때로는 벅찰 때가 있다. 어제는 아동 미술제 시상식이 있었는데 사람 손이 부족해 힘들었고 급한 수상자 가족은 큰 소리도 났다는데 좀 미안스럽기도 하지만 미술관 운영은 녹록지 않은 유경 사업임을 그들이 알 수 없겠지만 소위 갤러리와 미술관은 구분한다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화가로서 새싹을 키우고 특히 창의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 벌써 24회가 되었다. 작가들도 아이들 그림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한다. 이유인즉 정신세계가 맑아서 순수한 아이들 언어가 표출되어 가식적이고 도식적이고 관념적인 표현들이 식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고 김흥수 화백도 예술의 전당 영재교육을 하면서 유사한 얘기를 했다. 올해부터는 전자도록을 만들어 배포한다. 이 또한 사회의 작은 봉사이자 어린이를 사랑하는 소박한 배려이다. 오늘 그림은 겨울을 준비하는 추위를 겁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작정 녹여보았다. 2022년 11월 7일 맑음. 아침부터 바쁘다. 아내 순미가 성남 가는 날. 아직도 현역임을 확인시켜주는 원장으로서 귀여운 어린이들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하고 유치원으로 가는 날이다. 에코뮤지엄에서 아동 미술제 시상식을 돕고 금혼식을 1년여 남기고 우리 부부는 오늘도 다정하게 도시로 간다. 인사동에 가서 마니프 대표가 주관하는 몇몇 작가 초대로 이루어지는 판화 작업에 사인하고 내려간다. 새로운 작업으로 그간의 마니프를 거쳐 간 작가로 선정하여 판화 작가 페스티벌을 플랫폼 공간을 활용하여 판매망을 구축한다. 예년 같지 않은 따사한 가을 깊은 날에 경사스러운 하루다.
큰일 하다 보면 시기 질투가 심하여 생각지도 않은 가깝다는 XX가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열받지만 세상이 너무나 자기 편의주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꽉 찬 단면을 본다. 하여 오늘 그림 일기는 자신만을 위하는 세상사를 캔버스에 물감을 떨어뜨려 돌발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가라앉게. 2022년 11월 8일 맑음. 가을 안개가 자욱한 아침 산책길은 색다른 감흥을 내게 안겨준다. 자연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하나둘씩 내게로 다가올 때 내 마음도 하나, 둘, 셋씩 쌓여가는 익어가는 느낌이다. 오늘 그림 일기는 그런 감성을 받아 저녁에 되살려 본다. 형색도 아련히 눈앞에 새겨지는 잔잔한 자연의 매력은 시골만의 참맛을 준다. 그중에도 낙엽송의 노을한 색감은 내 맘을 적시기에 충분하다. 거기에 뻗어진 나무줄기는 너무도 아름답다. 아내도 이곳에 있다면 속상한 맘들이 눈 녹듯이 풀어질 텐데 나의 기운이 이 밤에도 꼭 전해지기를 기원하면서 그림 속의 가을 기운을 받아보세요. 2022년 11월 9일 맑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보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설상가상의 순간을 맞았다. 어제 8일까지 제출해야 할 플랫폼 사업 평가 서류를 지나쳐버렸다. 늦었지만 오늘 처리코자 하는데 직원은 병원 행인이 하늘이 노랗다. 매년 경기도와 가평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차 미술관 운영의 어려움을 금년 들어 너무 많이 느낀다. 그 옛날에는 무슨 사업을 하든 직원 없어 못하는 건 없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실업자는 많다고 하는데 막상 직원 구인 광고를 워크넷에 광고해 보면 사람들이 안 보인다. 화가로서 미술관 갖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래서 이루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정말 힘들어 접고 싶다. 나의 본업은 관장이 아닌 교수도 아닌 그저 작가, 화가일 뿐이고 그렇게 가려고 최선을 다한다. 초등교사에서 중등 미술교사로 다시 대학 교수로 그러면서 미술관장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은 화가로 가는 길의 수단과 방법이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최선을 다할 뿐인데 걸림돌이 직원 고갈 상태라 걱정되는 나의 머릿속을 그려본다. 핑크빛 사랑, 황금빛 삶을 꿈꾸며 보람 있는 봉사를 곁들여 여생의 그림과 함께 몇 점의 명작을 남기고 싶다. 혼돈스러운 나의 지금 순간을 감성적으로 채색한 작업이다. 2022년 11월 10일 맑음. 인간들의 오만과 거짓으로 겹겹이 목부터 온몸을 휘감고 자신의 불장난을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빚을 갚아 달라는 듯 소리치는 인간이나 입만 열면 온통 거짓의 탈을 휘감고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본다. 그러나 자연만은 정직하다. 공기부터 물에 이르기까지 해맑고 신선하다. 그 꼴 저 꼴 안 보니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 보도를 접하면서 21세기 위장으로 얼굴부터 가면을 쓰고 온몸을 순간 탈바꿈하고 마치 군복을 입은 양 분수를 모르고 나를 알 수 없게 포장하니 세상이 모두가 내 것인 양 으스대고 행동이 과감해지는 모습에 놀랐고 그래도 겹친 삶이라도 낙엽이 마구 뭉쳐 뒹구는 자연에는 위아래의 아름다움이 있다. 마치 가랑잎을 사람처럼 세워본다. 어떤 모습, 바로 그림 같을 수도 있다. 세계 질서 속의 마구잡이가 아닌 자연의 섭리에 나는 오늘도 인간들의 포장된 삶의 회의를 느낀다. 자연 속에 살며 힐링하며 낙엽 앞에 부부가 멍 때리며 아름다운 대자연의 맛을 삼키며 삭혀본다. 2022년 11월 11일 맑음 흐림. 예상치 못하는 믿고 있던 그 누가 내게 우리 부부에게 저지르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추악한 행태에 어제 오늘 시달리고 있다. 평소 잘 알고 옛 모임에 함께 지내던 그런 인간이 물질이 필요하다 해서 아무렇게나 들이닥쳐 인간인가 싶은 사건에 아내가 걱정된다. 그림 속의 인간 여자처럼 산발하고 눈은 핏빛으로 물들고 입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품고 삽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만물의 영장이라 칭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과의 싸움에 누구의 탓도 없다. 남녀 관계에서 믿음은 사랑보다도 격이 높은 듯하다. 세상이 모두가 어긋나더라도 난 정직하게 보람차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 수년간 만나며 영업한 생명보험 세일즈 우먼.
수십 년간 지내온 교육계 동료도 무식은 조폭 수준. 자신의 일을 마무리 못하고 자리 뜨는 몰상식한 인간들. 배려와 봉사로 인간적으로 대하면 뜯어가려 하는 사람들. 나열하자면 며칠 세워도 끝이 안 보인다. 2022년 11월 12일 맑은 비.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자연의 섭리처럼 잘났다고, 내가 더 크다고, 내가 예쁘다고, 멋있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들 모이면 흥얼거리는 것이 세상살이다. 오늘은 인턴 회원들께 남송미술관 투어에서 나의 꿈, 화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림일기를 통하여 간결하게 이야기했다. 유튜브 아트원 TV 15m 남궁원 그림일기. 핵심은 딸의 유언 아닌 유언이 있을 때 잘해, 가졌을 때 어려운 이웃에 베풀며 살아달라는 가톨릭 신자 딸 송이가 병석에서 아빠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힘주어 말하던 그 모습을 이젠 미술관의 그림일기 15m 작품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오늘도 실천하며 진솔하게 살려고 부부가 사랑이 가득한 노래를 하고 있다. 여기엔 아내 순미의 내조가 있기에 난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일 잘한 일은 결혼이라고 말한다. 이제 남은 일은 화가로 가는 길보다 열정적으로 작업하는 것과 봉사와 배려로 여생을 가치 있게 구현하기 위해 오늘 밤도 그림 일기장 앞에 서 있다. 향후 정말 잘해야 할 일은 죽음도 칭송받으며 명작을 남기는 것이 작가로 소망일 것이다. 아름답고 멋진 결혼만큼 죽음도 후회 없는 삶의 인꼬부부로 나 자신과의 약속을 다짐해본다. 2022년 11월 13일 흐림. 자연의 섭리는 계절 따라 낙엽지고 인간도 나이 들면 하나둘씩 허물벗고 고고하게 다른 나뭇잎은 모두 떨어져도 끝까지 푸른 하늘에 자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움의 자태를 보이는 멋진 놈도 눈에 띈다. 인간들도 그래야 하는데 썩은 사고나 조직은 아직도 순서가 없고 똑같은 모임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 오늘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기상을 가진 놈, 낙엽을 바라보며 가을바람을 멋지게 요리조리 피하며 널뛰듯 노는 녀석의 만축. 올가을 끝자락에 이쁜 낙엽에 빠져 산책 중 한 컷 사진에 담아두고 내가 사는 백둘리의 가을을 즐겨본다. 그러다 미술관을 찾은 가을 여정에 둘을 만나 울부부는 국화향 그윽함에 갓 떨어진 모과를 주어 테이블에 놓고 커피 한 잔에 여인의 향과 취해본다. 그녀들과 요즘 심기가 불편한 아내는 입담 좋게 구수한 말투로 어느새 나의 얘기로 이어간다. 모두가 순수하다. 저녁까지 함께한 보기 드문 그녀들과 가을을 만끽하며 행복해한다. 그녀들 모두가 화가의 작품과 인생사에 빠져들며 진솔한 입담의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깊어가는 가을에 2022년 11월 14일 흐림. 가을의 끝자락을 사막산 케이블카를 타고 1시간가량 음미하며 일상에 지친 몸과 머리를 잠시 쉬어간다. 머리도 녹슬기 전에 자꾸만 진보적인 생각과 기존의 통상적 개념의 틀을 깨우쳐 보고자 애를 써본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세자는 함께하는 동료, 인상파의 벽을 넘고자 부단히 노력하여 세자는 결국 고흐, 르누아르 등과 차별화하여 인상파를 발전시키어 근대회화의 아버지라 칭한다.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 새로운 조형적인 언어구사, 영감을 얻고자 높은 곳을 날아본다. 정답이 없는 예술가의 길에 공감대를 형성시키고자 전력 질주할 뿐이다. 2022년 11월 15일 흐리고 비. 비움 시리즈 남궁원의 다랑아리가 안국동의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반가움에 우리 부부는 낮 시간을 이용해 찾았다. 남송미술관 별관, 에코뮤지엄에서 전시 중인 작품을 현장에 맞게 작은 다랑아리에 비추었는데 이는 원작을 많이 축소한 작품으로 원작의 맛을 감소시킨 것이다. 한 번쯤 확인을 요한 작업이 아쉽지만 백자 어떻게 흙에다 체온을 넣었을까? 재미있는 전시로 한번 가볼 만하다. 김환기의 평면 다랑아리 작품을 비롯해 백자의 탄생을 다양한 작가를 통해 조명하는 기획전이다. 오늘 나의 일기는 빈센트 반 고흐가 부르짖었던 마음속의 색을 감성적으로 재해석한 현대미술이다. 해바라기로 지구촌 모두가 알고 있는 고흐의 작품을 새삼 떠올려 보면 세잔의 사물을 보는 눈이 남달라 현대미술의 근간을 개척했다. 칭하는데 고흐도 바깥 세상에 나가
오직 자연 속에서 현장의 맛을 작품 속에 녹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보이는 대로 자신의 색으로 사물을 표현한 것이다. 나의 작업은 주제나 기법은 다르나 사물을 작가가 순간순간 느끼고 만져보고 싶은 대상을 순간 포착하여 캔버스를 덮는다. 인간들의 요즘 세태를 과감하게 춤추듯 날아보았다. 2022년 11월 16일 흐림. 올가을은 유난히 따뜻하다. 반면에 지난 여름은 너무나 비가 많았다. 오늘이 11월 16일. 입동도 벌써 지났는데 이상 기온이 온 듯 정말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겨울도 좀 따뜻한 겨울이 왔으면 한다. 옛말에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봄농사가 잘 된다는 어른들의 얘기를 들은 바 있으나 난 따뜻한 겨울을 기대해 본다. 그보다도 오늘은 아내와 예사랑 봉사단원이 매년 이맘때면 김치를 손수 담가 성남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곳 우리 공동체에 기증하는 날이다. 추운 겨울도 이겨내는 건 바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조금이라도 마음에서 돕는 일이다. 아마도 벌써 봉사활동을 한 지도 10여 년쯤 된 듯 싶다. 사는 맛은 이런 것 아닐까? 훈훈한 온정이 있다면 언제나 내 주변은 따사로울 것이다. 오늘의 작업은 산자와 죽은 자를 자연 속을 들여다보며 나의 조형 언어로 토출해 보았다. 2022년 11월 17일 맑음. 인간이 인간답지 않으면 괴물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희한한 뉴스만 만발한다. 물론 사실이기에 그래프를 보이며 말한다. 비혼 시대라는 앵커의 시선은 요즘 젊은 남녀의 사고를 다뤘다. 결혼을 모두가 희망하지 않는 퍼센트가 절반을 넘고 있다는 얘기다. 결혼 자금, 향후 양육비 등 원인이야 있겠으나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인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접하면서 붓은 자연스레 일그러지고 어딘가 모자라는 사람답지 않은 원시인의 골을 보는 작업으로 그려보았다. 그래도 내 작업의 이미지에는 희망의 눈빛이 있기에 색으로 기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그들도 평화스러운 마음이 생겨나면 인간답게 봄은 물론이 고 다정다감하다면 정상적인 멋진 인간으로 나타날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자신만을 보지 말고 후손을 생각하면 좋겠다. 오늘 밤 자고 나면 벌써 주말. 아내와 함께하는 주말이 온다. 산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존재감이 어쩌면 제일 행복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2022년 11월 18일 맑음. 자연에 묻혀 사노라면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생태의 한 장면이겠으나 정말 그 속의 진리가 참 세상을 보는 듯 나 자신이 놀랄 때가 많다. 얽히고 설켜 있는 하찮은 풀, 그들도 나름의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질서가 있다. 나의 시각은 자연 관찰?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거 모두 아니다. 예술가가 꾸며낸 점료파 쇠라의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같이 화가의 눈에서 화면에 사람을 하나 둘씩 구성한 그런 풍광이 아닌 자연에서 발견하는 계절 따라 다르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수천 가지 모습에서 화가 수업을 다시 받는다. 오늘 작업이 바로 아침 산책, 만보행진에서 답을 찾아 담아두었으나 저녁이 되어 아내가 찾은 주말 부부의 편안함에 나이프를 드니 물감은 캔버스에 저절로 뿌려져 춤추듯 화면에 되새김하듯 감성이 풀려 나를 즐겁게 한다. 예술이란? 화가의 그림이란? 어떻게 그려야 어떤 그림이 명화가 되는 건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리무중? 작지만 오늘 작품 속에서 작은 답을 찾는다. 2022년 11월 19일 맑음. 들국화도 이제 마지막인 듯 시들어만 가는데 구석진 곳에 몇 송이씩 자신의 존재를 보인다. 화가의 눈에는 가을향을 아주 많이 느끼는 들국화와 화실암모과는 오늘도 계속 떨어져 잔디에 뒹군다. 그들과 함께한 깊어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화폭에 남겼다. 고물병은 난로용이었는데 분위기를 살려줬고 그보다 더한 분위기는 아내의 뜨개질 테이블보가 별미로 따뜻한 정감을 준다. 다음 주부터는 겨울 채비로 무쇠 난로를 설치한다. 겨울의 한방눈을 바라보며 고구마와 밤을 구워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과 함께 시식하련다. 김치 냉장고에 가평 밤이 몇 말은 쟁여 있으니 올겨울도 추위를 이길 수 있을 듯 싶다. 감기 기운이 있는데도 나 자신과의 매일 그리는 일기 작업은 계속된다. 2022년 11월 20일 맑음.
11월의 끝자락은 계절이 바뀌는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다. 밤, 은행나무, 낙엽송까지 이제는 움츠리며 자신을 보호하고자 발등을 덮는다. 화가의 눈도 다를 것이 없다. 구체적인 자연의 형상보다 어렴풋이 내게 각인되어 깊어가는 가을 색정을 뿌려본다. 색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감성과 상상이 아우르는 것은 내 나름의 조형 언어다. 오늘의 주제는 오직 비구상 작업으로만 가능할 듯하다. 요즘 작업 일기는 나 자신의 특별한 화면 구성보다는 일기 형식이므로 때로는 드로잉, 순간 포착 등 자신을 터뜨린다. 2022년 11월 21일 맑음. 엊그제는 서울 공예박물관의 백자 흙에다 어떻게 체온을 넣었을까 하는 제아의 전시를 보고 오는 중 돌아서 보니 어린 박물관 뒤편에 기둥은 죽었는데 옆에 가지들이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보면서 인간사도 그렇겠구나 간접 경험을 하며 새삼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나의 인생 마무리는 봉사와 배려로 함께 공유하는 건데 그 나무는 벌써 자신은 생명을 다함을 느껴서 자식과도 같은 수많은 가지를 키워가고 있음을 발견한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는 수많은 은인들이 위기 때마다 우렁각시처럼 도움을 줬다.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처럼 그분들의 감사를 화폭에 담아본다. 미술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은문을 두드리시라. 자신은 생명을 다하고 시꺼멓게 우뚝 서 있으면서 마치 노병은 죽지 않고 잠시 쉬는 것이라는 글귀처럼 후세들이 더욱 왕성한 생을 보면서 자연에서 또 한 수 배운다. 화가의 눈으로 재탄생할 때는 작가의 예술적 감성이 작동하여 색의 구성이 아름다움으로 변한다. 2022년 11월 22일 맑음. 긴 세월을 지내면 왜 나는 나 자신을 그리도 얽매고 살고 있는지? 목표는 하나가 분명한데 아직도 비우기보다 채우는데 열중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화가로 예술가로 생을 마친다면 미술관 운영도 비워야 하지 않나 싶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때론 세대 차이라고 꼰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살아온 삶은 유기호 세대만은 분명하다. 부모님 잃고 숙부모 밑에서 할머니와 유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이란 곳은 내가 화가로 가는 플랫폼 같기도 했다. 그렇지만 학생들 지도는 너무나 엄격해서 좋아하는 제자들이 많지 않았다. 생략하고 벌려놓은 주변 일들을 정리하는 데 만든 시간만큼 힘들고 맘 상할 때가 많다. 2022년이 가기 전에 자신을 비우도록 마음 채찍질하며 오늘 작업은 나를 마치 분해 또는 해부라도 해보듯 세상의 화폭에 펼쳐보는 그림이다. 군살 빼고 단순화시켜보는 작품이다. 2024년 5월 26일 금혼식을 준비하는 화가의 마음은 늘 편치 않은 시간들. 좋은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 미술인, 평론가, 애호가, 봉사자, 지인들과 가족의 화가로서 꿈, 비전을 보여주고자 한다. 70대의 조용필 가왕도 유튜브를 보니 지금도 음악은 계속 듣고 내년쯤 20집 앨범을 발표한다네요. 끊임없는 창작력의 찬사를 보내며 나 자신을 또 돌아본다. 2022년 11월 23일 맑음. 시골에도 아주 멋진 농부 아저씨가 있다. 노인정에 이따금 커피 한잔 하다 보니 가평 백둘리 노인들과 친하게 된다. Y 어르신은 부인 병수바라면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하여 생계는 물론 병원비도 아내 사랑으로 가평을 오가며 통원 치료를 한다. 손은 굳은 돌덩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이가 83세다. 그뿐인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은남들이 나를 보고 쉬어야 할 나이라지만 나는 수명 다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자랑도 아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진솔함에 놀란다. 스피노자의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 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철학자의 얘기가 생각난다. 103세의 김영석 연대 명예교수 말처럼 산다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하며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전한다. 침묵하는 우유부단의 극치가 결국 사회와 나라를 좀먹는다는 말이다. 시골에도 훌륭한 농부 아저씨가 있다. 배웠으면 아는 것을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하고 돈을 벌었다면 쓸 줄도 알아야 사람 구실을 한다는 교훈을 안겨준다. 나의 생각은 모두 공감하며 나이 구분 없이 작업하며 산다. 오늘의 그림 일기는 비움 시리즈 21호
오늘도 또 하나라도 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려보았다. 간단함이 복잡함보다 우위를 접한다는 걸 생각해보는 하루였다. 2022년 11월 24일 맑음.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혼탁해졌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닌 더 위험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만한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산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부터 도심, 국가까지 힘들게 하는 무리가 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너무나 편향된 사고로 생각의 폭을 좁게 만든다. 요즘 왜곡된 교과서 문제, 어떤 면에서는 종교 세계도 유사한 점들이 많다. 과연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할까? 자신에게 아주 작은 이익이라도 주면 갑자기 돌변하는 지식인들. 그러다 보면 아내 말대로 친구가 없고 대화 상대가 없을 지경이란다. 그저 침묵하는 나더러 입에서 곰팡이 난다고 비아냥대지만 누구 하나 심중의 말을 할 수가 없다. 오늘은 목사의 영체, 혼체의 이야기를 듣고 북 가는 대로 흔들어 보니 이런 작품이 나왔다. 믿을 수도 없는 영적인 세계. 그렇다고 누구를 믿겠노? 이 시대에 참신한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렵듯이 참 종교도 보기 드물다. 나 혼자 깨끗할 수는 없으니 솔선수범하여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날까지 부끄러움 없어야 참다운 인생의 한 자락인 듯 싶다. 2022년 11월 25일 맑음.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가 하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응집하는 묘법도 잘 알고 누군가 꾼들이 횡포를 이용해서 대가를 주고 등등 만연되고 있는 사회 변화와 더불어 인간을 멸종시키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양산하고 있는 듯 무척 혼란스럽다. 세상 혼란함을 이용해 이익을 공유하고자 소위 연대라는 개념으로 때론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요즘 우리네 사고방식이 양극화되어 있는 문제를 안고 산다. 나 자신도 정치적인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말은 삼간다. 그러나 진실 공방은 시간 문제일 뿐 흑백이 가려진다. 이태원 참사도 원인은 향후 밝혀지겠으나 성급한 벼랑으로 끌고 가는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나는 그 현장의 소리를 그림일기로 화폭에 넣어본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인간들의 모습인 동시에 축제의 마당이다. 축제 현장에 얼룩진 찰나 언덕만 있으면 무조건 비벼대며 울어대는 그 목소리들은 2022년 11월 26일 맑음. 어디에나 색깔이 있고 형태가 있다. 인간의 모습이 다르듯이 주변 세상도 보는 이에 따라 무척 다르다. 스치는 사람들도 정말 겉과 속이 다르다. 이를 두고 수박이라 하기도 한다. 겉은 파란데 쪽에 보면 완전히 다르게 붉은 모습을 보고 수박이라고 한다. 산책하며 가까운 이웃, 인간들에게 속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밥 친구, 술 친구, 말 친구라 명명하며 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는 누구며 얼마나 있을까? 오늘도 작은 모임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뒤에서 흔들고 모른 척하는 모사꾼들이 어디나 존재하는데 조심할 일이다. 늙어가면서 익어간다고 하나 보기 좋은 포장일 뿐 진솔한 친구는 역시 부부밖에는 없을 듯하다. 충견처럼 변치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하다. 오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화폭에 수놓았다. 마음을 그리다 보니 그렸다가 지우고 또 지우며 작업을 되풀이한다. 마음을 표현하는 만큼 작업은 난해하여진다. 그래도 오랜 화업이 원하는 표현을 맘 놓고 하고 있으니 나도 아들처럼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고 한다. 요즘 우리 부부는 허상을 쓴 인간 때문에 다소 시달리나 사람 같지 않으면 마음을 털어버리고 더 큰 세상의 공기를 마음껏 채우라고 주문한다. 결론은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다는 얘기다. 2022년 11월 27일 맑음. 세상은 아름답다. 자연 속에 묻혀 살다 보니 정신세계도 계절 감각이 뚜렷하고 신선하여 좋다. 차가우면 찬 공기가 좋고 훈훈한 바람이면 모두가 따뜻하니 함께 좋아한다. 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도 선과 악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른들의 말투와 주변에서 모두가 배워간다. 흔한 말로 못된 것은 쉽게 배우고 좋은 건 선별적으로 취득한다고도 한다.
인간이 티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아가처럼 순수하게 이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다면 천국이 아닐까? 오늘은 그림 일기에 아름다운 것만 그려볼까 하다가 혼탁한 세상을 있는 대로 그려보자고 시작했다. 그래도 내 맘속에는 꽃마차를 타고 날아가는 듯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보고 싶다. 물감도 내 마음 깊이를 알고 있는지 자연스레 번진다. 이제부터 아름답게 익어가는 모습을 공유하는 작은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2년 11월 28일 흐림. 비.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이따금 듣는 말이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누군가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하고 친구가, 친척이 돈 빌려달라, 돈 거래하면 결국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고통 없이 행복한 날, 따스한 햇볕만 있기를 기원하지만, 인간사 지구촌 곳곳에서 싸우고 그뿐인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시기, 질투는 때로는 피비린내 나도록 상처를 주고 간다. 이럴 때 고통받는 이들은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라고 물 흐르는 대로 했다면 정치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좌천당하지 않고 꽃길을 걸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오늘의 작업은 다가오는 한겨울의 얼음판에 서 있는 강박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작품 속에 보이는 빨간 불빛이 언젠가는 파란 싹을 틔울 수 있다는 신념이 오늘의 우리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사회에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헤쳐나가 얼음도 녹이는 강인한 내면의 세계를 그려본다. 11월의 끝자락에서 겨울비를 맞으며 2022년 11월 29일 맑음. 산다는 것이 때로는 고행일 수도 있다. 희로애락은 늘 공존한다. 우리들이 흔히 좋은 일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고 가끔 우스갯소리로 가볍게 말한다. 오래전 이야기나 추억은 말하며 즐길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던진 하찮은 돌멩이가 개구리한테 개미한테도 맞을 수 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삼류 소설에도 없는 희한한 발상으로 타인에게 먹칠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천당, 지옥을 떠나 인간으로서 남은 여생을 과연 어떻게 마감할까? 쓸데없이 남 걱정은 할 필요 없겠으나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다시 해맑은 태양은 떠오르듯 하루살이 인생은 그만둬야 한다. 그림 속의 일기. 는 얽히고 설킨 매듭 같은 삶도 세월이 가면 제자리를 잡는다. 산행하며 자주 보며 느끼는 감정들을 화폭에 담는다. 빈 공간은 인생 허무함이여 잔뿌리같이 뻗쳐나는 그들은 진실의 울부짖음이라 보인다. 남을 위해 살지는 못할 망정 해악을 주는 삶은 천벌을 받는다. 2022년 11월 30일 맑음 춥다. 사람은 그릇대로 산다. 절대로 자신의 그릇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 말들은 어찌 보면 오늘도 내일도 아주 편하게 안주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부터 살아남는 법을 익힌다. 그림 속 무언의 시위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야생사를 표현해 본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하는 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의 머리에는 가치관이라는 생각 주머니가 작동하기에 인간의 차별성을 작품으로 녹여보았다. 남궁원의 그림일기와 작품은 매달 이어집니다. 다음은 2022년 12월 분 일기가 방송됩니다.